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상공인 성공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통한 소상공인의 성공의 원리를 한번 같이 느껴보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한자 풀이를 해보면은요, 언더검의 힘력의 그 참과 자를 합쳐가지고 이룰 성으로 됩니다. 예전에는 창칼을 가지고 힘을 써서 뭔가를 이루는 게 성공이었어요. 또 공자, 공동공자를 보면은 말이죠, 기회, 장인공자의 힘력자, 기회, 기능 이런 부분을 힘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결국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이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과연 어떤 그 성공에 대한 느낌을, 원리를 한번 느껴볼까 하는 거를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 조선시대 때 집신을 만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좋은 집신을 고르고 그거를 잘 다듬어서 작두로 길이를 잘 만들고 그걸 새끼를 꼬아서 집신을 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은 집신이 시장에 나가서 팔면은 말이죠, 아버지 건 2냥, 아들 건 1냥이 돼요. 자, 이거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유가 뭘까? 원자재, 원료죠, 원료. 요거는 똑같이 아버지, 아들이 같은 논에 가서 원료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공을 하죠. 자르고. 가공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가공을 합니다. 세 번째, 만들죠? 만든다.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만들죠. 어떻게? 최고의 기술자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보고 아들이 따라서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시장에다 팝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2냥, 아들은 1냥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뭘까요? 원료? 이거는 아버지가 하나, 아들이 하나 똑같지 않나요? 같이 갔으니까는. 가공하는 거, 아버지가 만든 거 아들이 쓸 수도 있고, 아들이 만든 거 아버지가 쓸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아들이 했겠죠. 힘 쓰는 거니까. 자, 만드는 거, 이거는 아버지 만든 거 아들이, 이거 하나 틀릴 겁니다. 차이가. 굳이 차이점을 본다면 이거 하나 틀리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팔았더니만은 2냥과 1냥으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성공을 하느냐 아니냐로 도출이 되는 거죠. 자, 예전 조선시대 때는 성공의 변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만 본다 했을 때 그 차이를 확인을 하고 차이에 대해서 그 대응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2냥에 대한 비밀과 1냥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은 아실 것 같습니까? 거의 모르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요. 결국은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유언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털. 결국은 집신을 삶고 쭉 빼는 이 과정들이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는 아들은 그대로 따라 했지만 아버지는 집신을 훑으면서 집 안에 있는 잔털을 제거를 합니다. 이게 2냥과 1냥의 차이였던 거죠. 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자주 가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투다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투다리는 한 10평 정도의 규모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익은 1,5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연봉 2억이죠. 회사 다닐 이유가 없죠.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면은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딱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아주머니하고 딸이 운영을 했는데 이쁜 딸이 쭉 와가지고 뭐를 해주냐면은 요렇게 생긴
나무에 이렇게 석쇠에 파였고 달궈진 여기에 계란을 탁 갖다 주고 그러고 척 갑니다. 그러면 저는 뭐를 하냐면 거기다 계란을 깨서 넣고 제가 좋아하는 완숙이 될 때까지 후추도 뿌리고 소금도 치면서 저는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뭘 먹을까도 같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가씨가 저 와서 뭐 드실래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이거 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저는 먹고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고서는 더 많은 고객이 있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는 인수 안 되는 고객이 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국 문을 닫습니다. 아까 집신하고 이 잠실의 그 투다리점하고 차이가 뭘까요? 집신은 아까 차이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잠실의 투다리점은 차이가 발견 쉽지가 않죠. 한번 따져볼까요? 투다리점은. 먼저 인수 전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투다리, 그리고 요런 거와 계란.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인수한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투다리에서 인수 전에 가게에다가는 더 좋은 재료로 더 많은 양으로 줬을까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똑같이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아니죠. 틀린 점이 아니죠. 거기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틀린 점이 없어요. 조리 방법? 그건 좀 틀릴 수가 있죠. 왜냐? 사람이, 엄마의 손길,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손님이 3개월 만에 손님이 줄고 결국 망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나는 변수가 뭘까요? 이게 바로 현대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변수를 찾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이걸 찾으려면은 결국은 누가 필요하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그 창업경영신문과 같은. 자, 한번 요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경쟁 전략을 한번 보면은 말이죠. 전략을 한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투다리라는 경쟁 전략과 굳이 따진다 그러면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석쇠와 달군 석쇠와 계란에는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는 부분이 있냐면은 자, 딱 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부터 내와요. 불과 딱 자리에 앉아서 10초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10초 동안에 10초로 안 된 사이에 이걸 받아서 계란을 깨고 완숙을 시키는데 한 5분에서 7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저는 뭘 주문을 할까를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빙을 하는 아가씨는 10평이니까는 빽빽하게 다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서빙을 해야 되겠죠. 서빙을 하는데 고객이 제가 왔다고 제 앞에 서가지고 주문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사람은 서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7분의 비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7분의 여유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걸 가지고 고객이 주가 아닌 주문을 받는 내가 시간을 고객 접객에 대한 동선을 내가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는 다른 손님들 서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약간 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뭐 드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저는 준비된 답을 하죠. 불과 5초에서 10초 동안에. 그러고 저는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과 여기에는 또 다른 전략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사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먼저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술이 먼저 나오나요? 안주가 먼저 나오나요? 거의 대부분
맥주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뒤따라서 한참 있다가 요리가 안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미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는 맥주를 한 모금 먹고 나머지를 갖다 먹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본래는 거의 대부분 맥주 한 잔에 안주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거로 술을 먼저 먹었으니 요걸 다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요만큼 남겠죠. 남으면은 한 잔 더 시키죠. 그래서 술을 한 잔 더 시킵니다. 술을 또 한 잔 다 먹다 보면은 안주가 술이 요만큼 남아있는데 안주가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안주를 하나 더 시킵니다. 결국은 객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정말 전략적인 상품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수한 아주머니도 똑같이 이걸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제가 갔더니 안 갖다 줘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 아주머니는 끝까지 안 갖다 줘요. 그때 저는 한마디 하죠. 아줌마 왜 계란 안 줘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 계란이 그 당시에 100원 정도였었거든. 연료비 50원에서 150원 정도 되는데 150원 때문에 내가 아줌마한테 신경질을 내야 하고 마치 정당한 권리를 사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결국은 기분 나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이씨 안 와야지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를 갖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7분의 미학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경쟁 전략으로 삼았는데 똑같은 경쟁 전략을 가지면서 7분의 여유에 대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또 하나는 운영 관리적인 측면이죠. 운영 관리적인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은요, 여기는 엄마는 부지런히 요리만 만듭니다. 엄마의 손맛. 그리고 이쁜 딸내미는 와가지고 고객 서빙을 합니다. 그래서 딸내미의 기분 상태에 의해서 매출이 좌우가 됩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점주인 엄마는. 딸내미 용돈 더 줘야 되고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지 매출이 올라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게 유기적으로 갑니다. 엄마는 고객을 접촉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는 분명히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고 하니까 뭐부터 손을 보죠? 인건비부터 손을 보죠.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위안을 받으려고 갔던 저는 그 아주머니의 찌푸려진 얼굴을 보면서 저도 더 기분이 나빠지죠. 결국은 고객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투다리는 마케팅이 훌륭했습니다. 왜냐? 10평에다가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이상 고객을 모았을 때는 고객한테 만족된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온 고객, 내부의 고객에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차고 넘쳐서 더 성장이 안 되겠다 판단하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미엄 권리금 받고 남기고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갔죠. 마케팅은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두 번째, 여기는 고객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이런 이유도 몰라요. 이걸 찾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관리비도 임대비도 못 내는 상황이 되고 접는 게 낫다. 폐점이 되겠죠. 안타깝죠.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50%가 이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이런 전문 업역을 갖고 있는 어딘가에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진단을 해준다 그러면, 문제를 파악을 해준다 그러면은, 차이점을 발견을 해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폐업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결론으로 소상공인들이 성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매출의 변화가 있을 때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매출이 변화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도 원인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원인을 잘 갖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고정이 될 거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더 그 세심히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에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전문가가 필요하죠. 자, 또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1등은 못 하더라도 2등을 하면은 성공하죠. 결국은 잘하는 놈 뒤따라가서 그놈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뭐 잘 되는 집 갖고 3개월 알바를 하면은 그러면 성공의 기틀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어느 놈이 잘하는지 지금은 몰라요. 맛집 저 10군데 갔는데 한 2군데 정도 여기는 맛집이구나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잘하는 놈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잘하는 어디선가 도와주면 가능하겠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성공의 원리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한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를 찾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매출에 도움을 주느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창업경영신문에 도움을 요청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